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많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월세를 받아가면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면 추가 수익이 보너스로 오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끝까지 같이 하실 분들, 마인드가 맞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마인드가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눠볼 주제는 지분부동산이지만 100% 그 물건을 다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 스튜디오에 또 모셨습니다. 네네. 쪼개져서 나왔는데 온전한 물건으로 가져온다. 시세보다 월등하게 싸게.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분부동산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 건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 1층이랑 2층이 복복층으로 한 집, 3층, 4층 그 위에 또 다락방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정원까지 해서 저희가 복복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이었는데, 최초로 받았던 거는 이제 공매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매로 나왔어요. 감정가 2억인 거를 제가 1억 1천만 원에 받아서 왔습니다. 명도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을 해서 공유물분할 소송과 임차료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했어요. 이제 월세를 내라는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의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제가 또 경매로 넣었습니다. 공매에서 경매로 2분의 1 나온 거를 3명이 입찰을 했는데 감정가가 공매보다 좀 낮아졌었어요. 1억 7,500 정도로 58% 정도의 입찰이 들어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공매보다 더 싸게 1억 100만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명도 협의를 했는데 안 돼서 강행 집행까지 갔어요. 1억 8,500을 제가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보증보험이 가능한 부분이 1억이라서 1억에 105만 원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놓고 있다가, 뭐야, 그냥 월세로 세팅하셨는데 풀피네요? 그쵸. 대출을 1억 8,500 받고 1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는 2억 1천인데 2억 8,500 정도로 이제 회수를 한 거죠. 돈이 하나도 안 묶였는데 지금 월세가 105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재계약하는 날짜가 와서 재계약을 했어요. 전세를 했습니다. 아, 월세 받으시다가 전세로 네, 돌리셨군요. 전세 2억 7천으로 돌리면 그걸 받아서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상환을 하고, 왜냐면 생활안전자금 대출 받으면 주택을 추가로 매수를 못 해요. 아. 그래서 이제는 투자 좀 해야 되겠다, 올 시기에 왔다 생각해서 투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게 뭔가요? 부동산이 공유 지분으로 되다 보면 제3자가 갖게 돼버리면 이제 소송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여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공유자한테 우선적으로 사갈래라고 먼저 물어보자. 그러면 남편 지분이 나왔을 때 부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 몰랐거나 네. 여력이 안 됐거나 그래서. 무조건 직접적으로 송달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송달은 가더라도 못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가서 여력이 안 된 거. 지분을 100%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스킬을 우량 물건에 접목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면 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중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상계주공 12단지인데, 상계동 같은 경우 재건축 이슈가 항상 있는 부분이에요. 서민금융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대부업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이 나온 거죠.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해서 님한테 팔아도 좋지만 미래 가치가 있거나 수도권의 상승장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둬서 제가 지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받아야 되는 차임을 좀 쌓아놓은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다시 넣은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갖고 오면 전체로 다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죠. 지분 강의 정규 시간에도 중요하게 생각한 게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많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상승장이 오거나 상승장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월세를 받아가면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면 추가 수익이 보너스로 오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분 2분의 1을 먼저 받고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지분을 가져오기까지는 기간이 뭐 어느 정도 걸리나요? 차임을 또 쌓아 놓으려면 좀 기간이 또 걸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빠르면 8개월에서 1년이 소송이 걸린다고 치면 되고요. 경매를 넣는데 또한 8개월에서 1년,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소비가 된다. 미래 가치, 상승 가치가 있는 물건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시세가 올라가거나 지금 재건축 이슈가 나와서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묶이지 않으면 뭐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너무 좋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조급하지가 않겠는데요, 그냥? 그죠? 요거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압구 정도인가요? 제가 했던 방법을 쓰셨어요. 2분의 1인 지분을 4분의 1씩 10억 원씩 투자해서 20억을 사온 걸로 기억해요. 2분의 1을 가지고 왔는데 2년의 상승장에 맞물리면서 80억인가 지금 시세가 부당이득 청구해서 또 경매를 내놨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분의 지분이 40억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로 30에서 35억을 갖고 온다면 전체적으로 55억을 들어서 80억 이상을
물건을 갖고 오게 되고, 가져와서 전세만 놓으면 내 들어간 돈은 다 회수하고 30억 가까이 수익률이 제가 가장 지향하는 투자다. 지분 투자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분부동산은 소액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고액에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금액이 클수록 더 안정적이에요. 수익률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안정적이고, 다만 상승장이 왔을 때는 소액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또 우량 물건이다 보니까 그죠? 정말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 또 지분 사업반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 투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좀 효과적일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되면 또 지분 사업반을 해볼 만한지. 지분 사업자의 목표는 안정적인 물건에 대해서 연수익을 20%로 꼬박꼬박 내면서 저랑 평생 같이 지분으로 사업하는 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향후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또 다시 또 투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2천만 원 있는 분들 할 마음만 있다면 수익률은 똑같지만 수익금 낮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돈이 있을 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맞습니다. 내가 있는 투자금만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다 드리진 않아요. 지분 사업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수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도 하고 사업반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있어요. 저한테 어제도 또 두 분이 상담하다 돈이 많이 없다는 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은 1억 7천인가 2억인가 이 돈을 갖고 지분 사업반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답을 안 드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가능하다고 보내기도 애매하고 안 보내기도 애매하거든요. 분명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례로 나온 건데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다음 주에 당장 나와야 돼. 이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분은 생각하는 게 시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1억 8천 들어가서 1년 안에 1억 1천만 원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는 거는 좀 책임감이 없다고 그래서 답은 안 드렸어요. 엔드라인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은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법무사님이 한 분 한 분 면접을 보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2년 안에 이 금액의 부분 안 나오면 환불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저희는 항상 끝까지 같이 하실 분들, 1년에 20% 정도의 안정수익률을 복리로 좀 해서 계속 꾸준히 하실 분들이 마인드가 맞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마인드가 안 맞으면 힘들어요. 지분 사업반도 있지만 또 정규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정규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분 강의 같은 경우는 계속 폐찰하고 수익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들인 것 같긴 해요. 지분이라는 물건 하나 자체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낮아지고 이 수익률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시간에 지분만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부동산 현재 시장을 흐름을 알고 흐름에 대해서 부동산별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고, 소송부터 그리고 셀프 등기까지 명도 현장 차원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케어해주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만나서 스터디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거든요.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한테도 좀 충분히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